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와 성장지표의 호조, 잇따른 경제지표 개선은 시장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기록했고, 또 3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3.6%로 상향 조정되면서 지속적인 지표 호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닷새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1989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08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0시 구간 시황 체크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12월 첫 주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1980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지난해 1997선에서 마감한 것을 보면 지수면에서는 그닥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해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밤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촉각이 좀 곤두서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관망세가 짙어진 만큼 우리 시장 좀 오늘은 미세먼지가 거칠 듯 반등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장초 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의 매수 축소가 이어지면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또다시 상승폭을 좀 넓히면서 상승 반전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80선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많이 끌어올려졌는데요. 4.46% 상승하면서 1989선까지 지수가 올라간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매수세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8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하락 반전한 모습 30억 원, 또 기관 57억 원에 가까운 매물을 출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우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을 하긴 했지만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8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 비슷한 그림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중심으로 사고 있는데요. 56억 원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각각 38억 원, 3억 원 정도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매수세를 보이던 개인이 지금은 매도로 전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죠.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14% 상승을 하면서 1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 3인방 오늘 보겠습니다.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기아차 흐름이 좋네요. 1.59% 상승하면서 5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권 흐름 살펴보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에서 움직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은 빨간불을 켜줬는데요. 68만 원까지 다가선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국전력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어제 10만 원 이탈을 했는데요. 오늘도 사흘째 연속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91% 빠지면서 9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오늘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36% 상승하면서 41,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홈쇼핑주 엇갈린 흐름 엿보실 수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0.63%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GS 홈쇼핑은 0.91% 내림세 보이면서 2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권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CJ ENM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32,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D도 함께 쉬어가고 있습니다. 동서 0.56% 상승하면서 1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젠과 메디톡스도 오늘 동반 하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역외 환율을 반영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미 고용지표를 앞두고 오늘 시장은 좀 한산한 모습 보여주고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1,06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원 50전 하락한 1,060원을 이탈을 했네요. 1,058원 10전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마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근당부터 살펴보죠. 분할 상장 제2호 종근당과 종근당 홀링스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근당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 이어나갔다가 지금은 8% 이상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73,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는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7% 이상 하락하면서 5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등, 급락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둘 다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끈 종목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승승장구하던 비트코인주에 이 빨간불, 급제동이 걸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시킨 데다가 또 저 연준 의장이 거품론까지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가던 SGA 오늘은 7% 이상의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JCO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텍도 오늘 보합권에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YD 온라인, 이 국내 거래소 코빅과 함께 운행 대행을 개혁하겠다 하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14%까지 급등하는 모습, 상한가로 바로 직행하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코너는 차트 미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의 인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차트 미인주 시즌2까지 오게 됐는지 차트 미인주 시즌1 성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의 차트 미인주 시즌1 성적은 171전 106승입니다. 무려 100승이 넘는 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과 호주 자유무역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발효 시점은 내년 국회 비준 등을 거쳐 2015년 초로 예상되며 자동차 무관세 호주 수출로 국내차 산업 시장이 넓어졌습니다. S&P가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을 BB+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오름세인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약세장 속 중국 소비시장 확대 전망에 화학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도 양호할 전망입니다. 네, 한국과 호주 FTA 협정 소식에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산업이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당장에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좋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가 2% 가까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0.2% 조금이나마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좀 많이 팔릴까요? 얼마나 더 팔릴까요? 관세 즉시 철폐가 되면은요,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싸게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일본 차랑 싸우는데, 일본 차와 현대차 비교를 했을 때, 한 5% 싸게 준다고 해서 현대차 쪽으로 즉각적으로 손이 나가나요? 지갑이 열릴까요?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매출 확대 가능성은 있지만서도 큰 폭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기대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또 악재가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환율을 보더라도요. 지금 환율 차트 좀 보자면 일본 지금 엔달러 같은 경우 지금 좀 꺾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모양새가 좀 나와주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기아차가 움직이는 거지, 현대 기아차 움직이는 거지, 한국이랑 호주 FTA 그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 좀 크게 볼게요. 요 포인트가 지금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 포인트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조금 더 하락폭이 나와준다면은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주도한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FTA 아닙니다. 결론 내어드릴게요. FTA 아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환율입니다. 아셨죠? 요 부분 체크하시고,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요 포인트. 횡보는 하지만 지금 엔저 효과가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나 현대차 같은 경우 주가를 차트 볼 때 현대차 지금 다시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포인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노림수가 될 수 있겠지만 저도 확실한 매수 포인트 자체는 지금이 아니라요. 라인 잡아드릴게요. 한 24만 원 위로 치고 올라갈 때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 전엔 접근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말씀드려보자면 기아차 조금 최근에 이틀 동안 조금 치고 가는 듯 했는데 빠지다가 오늘 다시 또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틀 동안 오르다가 다시 오장이 다 밀렸어요. 조금 확인 필요합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요. 다음 주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 영향 분명히 있을 가능성 있습니다. 그걸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연준 총재 중에 한 분이 새벽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이번 12월 FOMC 회의 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 어떻게 나든 간에 조금 내용 발표는 해야 된다, 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영향받아서 또 한번 주가가 주말에 이슈가 된다면은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부분 또 뭐 고용지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영향 받을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도요,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리십시오. 오늘의 급등 저는 조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최소한 59,000원 이상까지는 좀 치고 올라올 때, 요때 포인트 잡으십시오.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런 포인트 조금 기억하시고서 대응하시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동차에는 환율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대차는 24만 원을 치고 올라갈 때, 기아차는 59,000원이 올라갈 때 그때 관심을 가져보자. 지금은 매수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조금 다시 반등을 크게 주고 있어요. 2.3%까지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호재부터 얘기를 해보죠. 호재, 첫 번째 호재가 뭐가 있습니까? 네, 뭐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 네, 호황기 접어든다는 거, 첫 번째 호재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호재는 당연히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 호재를 끼워 맞춰보자면은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개선 사항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 외인들이 그래도 손을 놓지 않고 굉장히 많은 물량을 11월 말부터 샀던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수급창을 제가 열어놓고 좀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11월 며칠입니까? 11월 25일부터 해서 이 포인트 12월 4일까지 매수한 물량이 700만 주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해서 거의 8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어제 뭐 79만 주 매도 나간 거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틀치 물량 잠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조금 차익 시전 물량이 나간 거고 아직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남아있다는 거죠. 외인들은. 그럼 외인들은 차트 보자면요. 외인들은 요 포인트에서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네모칸 쳐드릴게요. 요 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 물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려있다고요. 외인들이 물려있는 거예요. 기관들은 다시 돌아서 보자면 기관들 이 포인트 때 조금 매도세를 보여주죠. 자, 11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어제부터 다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외인들의 수급 상황은요.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다는 것은 지금 오늘 차트 2.2% 이상 오른다는 것은 기관들이 오늘장에서 강하게 많은 물량을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저런 판단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기관들은 다시 이 포인트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판단. 그래서 지수상으로 1980포인트 부근에서 기관들이 매수가 강화된 것처럼 역시나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를 좀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의 매도세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이고 외인들 다시 매수가 가담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 자, 4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전고점을 뚫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발표가 되는 내년 한 2월 좀 보면은 한 3만 7, 8천 원이나 4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산타렐리 맞아서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보시고요. 매수하기에 좋은 타이밍 가격대를 잡아드리자면요. 매수하실 분들은요. 한 33,500원 라인에서 한 34,500원 라인 요 구간대 밴드가 조금 가장 좀 싼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21선에서 11선 사이 정도 구간. 그래서 요 포인트를 좀 보시고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당장 매수보다는요. 다음 주 동시만기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다음 주 상황 보시면서 모아가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수가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면 이제 SK하이닉스는 38,000원 그 이상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 다음 주 이후에 좀 관망 자세로 임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약세장 속에서 화학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일장에서도 상승했었고요. 오늘장에서도 그 상승세가 유효한데요. 네, 화학주 중에서 특히 롯데케미칼이 정말 네. 좋아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바닥권을 좀 치는 흐름 뒤에서부터 꾸준하게 그래도 다시 반등을 서서히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또 하나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상승을 주고 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이제 모멘텀을 다 같이 보유하고 있는 바로 중국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그 수혜감 때문이죠. 당연히 그 수혜로 인해서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게 화학주, 역시나 화장품주나 롯데케미칼, LG화학 같은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은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4분기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4분기가 잘 안 나오더라도 내년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방향성을 잡고서 이제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최근에 수급 사항 보자면 기관들이요. 지금 최근에 3일 연속 매수고요. 외인들이요. 그리고 기관들이 며칠입니까? 11월 26일부터 강화 매수.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이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는, 또 롯데케미칼뿐만이 아니라 LG화학도 살펴볼까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흐름 자체가 최근에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죠. 요런 포인트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 그럼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종목별로 보자면요. LG화학은 좀 매력도가 롯데케미칼보다 좀 더 높은 그런 두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다른 매력인데요. 자, LG화학은 이제 바닥권에서 빠졌다가 횡보를 거친 이후에 반등을 주는 그런 이제 바닥권을 횡보한 이후에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고, 롯데케미칼은 신고가 패턴으로서 주가가 상승해주는 그런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추세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관련해서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로 10월부터 해서 주가 다시 크게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요, 당분간의 이 흐름, 수급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 다음 주 동신만기 영향도 굉장히 제한적인 업종군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조금 역시나 관심 크게 가지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비중 자체는 20% 내외로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종목 3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골라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업종의 수급이 견조해지면서 한 비중은 20% 정도 한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의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 AS를 받고 싶은데요. 광동제약 드디어 수익을 실현한다고요? 이런 약세장에서 수익 종목 찾기 참 쉽지가 않죠.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오늘 광동제약은 목표가를 갔지만, 네. 포스코 ICT는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나쁘진 않은 종목인데 힘이 안 받습니다. 오늘 장중에, 오전장 중에 손절가를 터치하고 내려갔다가 지금 플러스권이긴 한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갈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정리할게요. 원칙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슈를 잡았던 게 뭐죠? 바로 그겁니다. 상속 증여 관련해서 주가 한번 누르고 나서 차트 볼게요. 누르고 나서 요 포인트 10월 이 포인트 때 11월 이날이에요. 동그라미 치는데 이때 증여가 완료됩니다. 완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증여 싸게 내려는 거죠. 주가 제자리 만들어 놔야죠. 올리는 겁니다. 광동제약 있죠? 삼다수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 많아요.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좀 더 가는 거고요.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제가 더 이상 AS는 해드리지 않지만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꼭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ICT 굉장히 좋은 뉴스 많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 좀 꺾였고요. 좀 밀리는 흐름, 수급상으로 좀 꼬였기 때문에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손절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서도 안 좋을 땐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요. 걱정 마시고서 홀딩하고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동제약은 이익 실현을 하도록 하고요. 포스코 ICT는 아쉽지만 마이너스 3%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오이즈 인터넷 AS 듣고 싶은데요. 한 지금 2% 가까이 지금 수익 중입니다. 네. 걱정 마시고요. 가져가시면 되고요. 수급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목표가 달성할 것 같네요. 잘 들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또 추가적인 1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들고 나오신 차트 미인주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네. 이 종목 가지고 나와봤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추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인프라웨어입니다. 자, 인프라웨어 가지고 나온 이유, 실적 좋습니다. 다 좋고요. 지금 차트 흐름에서 단기 박스권 돌파와 더불어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타나 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우물을 팠습니다. 악재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재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물 팠고요. 한번 W자 패턴 크게 그려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 주네요. 차트상에서. 그렇죠? 바닥권 확인했고 상승 주면서 전고점 요 포인트 라인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스권에서
수급까지 같이 터집니다. 수급 보시면 투신권 강한 매수 연기금 들어왔고 사모펀드, 보험 쪽, 기관 쪽에서 강한 매수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충분하게 상승 가져오면서 한 연말까지는 잘 움직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말씀 드려보자면요. 지금 12,250원, 12,300원 부근인데요. 뭐 크게 가격 50원 차이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요. 조금 장이 약간 조금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12,250원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12,250원 잡고 플러스 3%, 마이너스 3% 대응하시고 하신다면은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 수급도 괜찮으니까요. 좀 믿어보시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격 말씀해 주셨습니다. 12,250원, 목표가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인프라웨어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핫한에서 만나볼 수 있고 또 장기적인 가치 주는 오후장에서 서울경제TV를 통해서 김선윤 멘토님 만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추천드렸던 거, 역시나 뭐, 빅솔론 같은 경우 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고점 돌파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고, 수급도 굉장히 양호한데, 관련주들 지금 잘 움직여줍니다. 아직 뭐 손절가 친 종목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대정화금이나 역시나 뭐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비추로스도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이 크게 좀 흔들리지 않고 또 수급이 양호하니까 크게 밀리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수급 관련해서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실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시청률 정말 잘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수익 실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에 대한 궁금증,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무료 문자와 홈페이지 통해서 여러분께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핫텐의 야심적인 코너 박 PD의 드림할 시간입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님과 박정호 PD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 PD의 드림하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요즘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2050선을 보다가 현재는 1980선까지 밀린 흐름 다시 하락선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증시 12월 전망을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재훈 멘토님. 예, 일단 지금 최근 12월 달 들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뭐 박스권역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말 랠리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도로 일단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3천억 원대의 이상, 이 3천억 이상씩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 금일도 일단은 190억 정도 약간의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박스권, 즉 이제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장, 미국장이죠. 미국장에서 일단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들이 관건인데요. 실업률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만기일 전후까지, 누누이 좀 말씀드리지만 만기일 전후까지는 일단 좀 가볍게 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기일 전까지는 너무 무겁지 않게 좀 관망하는 자세로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재훈 멘토님이 골라주신 또 박정훈 PD가 뽑은 종목들, 잘 가는 종목들은 또 1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스바이오메드 10%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런 약세장에서 종목 고르는 노하우가 있다면 정재훈 멘토님 한마디 짧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가장 좋은 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네. 제일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 좀 나와주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실적 좋고 수급 좋은 종목군들이 일단 지금 시장엔 좋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기본적인 말씀을 누누이 강조해 주십니다. 실적이 또 좋고 또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 PD의 드림하이 지난주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하이 포트폴리오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0%, 또 이녹스, 실리콘웍스가 각각 10% 담겨 있고요. 한스바이오밴드는 15%, 한국가스공사는 30%, 현금은 10%의 비중을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네, 이녹스가 아쉽게도 한 11%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5%의 급락이 있었죠.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한스바이오메드는 각각 8%, 10%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계속해서 더 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스바이오메드는 높은 수익률, 기관의 매수도 잡히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신용등급 강등 우려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최근 기관의 매수가 보이고 있고요. 실리콘웍스는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한 1.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님 좀 아쉽지만 이녹스의 먼저 AS부터 받아볼까요? 예, 이녹스가 전날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기관 쪽에서 일단 매도 물량이 좀 상당히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손절가를 제 2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22,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세가 깨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손절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에 22,000원이 이탈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로 좀 일단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상향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괜찮은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 쪽 전날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기관 쪽에서 좀 메워주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상승을 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한스바이오메드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금일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약 한 4%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좀 괜찮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근데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일단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재료에 대한 노출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일단 눌림목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추가 편입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포스코는 일단 이익 실현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비중 30%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 약보합 권역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에 금요일장이니까 일단은 한 67,000원 정도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30%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인 15% 정도를 일단 차익을 해 놓고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중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좀 줄여 놓고서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웍스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웍스인데요. 금일 3%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박스권 상단권역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UHD TV 시장이 좀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그룹주들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실리콘웍스도 그 부분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종목도 일단 좀 더 끌고 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재훈 멘토님의 AS를 받아봤고요. 최근에 시청자분들께서 이분이 혹시 멘토가 아니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질투가 나서 지금까지 말을 안 걸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PD님, 정재훈 멘토님의 AS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예, 이때까지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네. 좀 약간 상처받았습니다, 동생님. 예, 안녕하세요. 박정우 PD입니다. 지금. 깨알 홍보하시네요. 예? 네. 좀 상처받아가지고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장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시청자분들 이제 TV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박 PD의 드림마이 그 게시판도 좀 활용해 주셔가지고 이제 지금 어떤 종목이 지금 어떤 공경에 처하신지 그 사연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친절한 우리 정재훈 멘토님한테 좀 AS를 받아보시는 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포트폴리오에 이녹스 종목이 조금 손실폭이 너무 커서 오늘 정재훈 멘토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고 싶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상도 받은 이제 수출 5천만 달러를 달성해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녹스가 이렇게 부진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멘토님. 그러게요. 저도 그분들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누가 사주느냐, 사주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날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일단 매도가 좀 대량으로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보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뭐 11만 주 가까이 좀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일단 이 물량 왜 쏟아졌는지 일단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일단 4분기에 대한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본과의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이 수익성이 좀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손절가를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 부분들 거의 이 주가의 바닥은 기관들이 좀 만듭니다. 투매가 나올 때 기관들이 좀 바닥을 만드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주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멘토님 솔직히 이제 지금까지 포트 구성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두 자리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너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너무 힘이 들어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좀 멘토님도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참아내시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또 이 손실폭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예 보지 않는 거. 아예 차트를 쳐다보질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 비중이 10%를 일단은 담아놓고 있습니다. 담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손절가를 이탈을 안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10%가 넘는 손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브레이크를 걸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거기서 이제 추가 매수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가는 낮춰질 것이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손실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 합시다라는 얘기는 아직 사실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기관 쪽에서 오늘 또 물량을 얼마나 좀 매도를 할까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주말장이니까 이 부분들은 좀 다음 주에 바닥을 어디에서 형성을 하는가 그 부분들을 보고 나서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죠. 근데 멘토님 저도 이제 요즘엔 주식 투자를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많이 이렇게 마이너스 수익이 났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더 막 이렇게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레이크 걸 때 그때 추가 매수 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럼 그 브레이크 걸었다는 그 의미가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 수급을 봐라 하셨는데 그럼 정확히 또 다른 방법도 있을까? 이게 브레이크를 걸었다 안 걸었다. 자, 일단은 이 부분들 일단 이녹스의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녹스의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바닥 번역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보통 이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린 캔들의 모양들이 좀 나타납니다. 즉, 지금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이 도지형의 캔들의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금일도 마찬가지로 이 도지형의 캔들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만약에 윗방향으로 올라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저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저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밀려버리게 되면 지금 이 하락 N자형으로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즉 21,000원대 초중반권역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 캔들의 모양
그리고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고 난 이후에 장이 끝나고 났을 때 일단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매도의 규모가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매수가 들어왔다든가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렵나요?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좀 음봉을 보니까 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또 추스릴 수 있을지. 전 술도 안 먹기 때문에 이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요. 일단 저희 하이닉스나 한스바이오메드에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요.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어제 이제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상향이 되면서 오늘도 이제 35,000원권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이익 실현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호랑이를 키우셨어요. 질문이 아주 빽빽한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거 이제 이녹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불안해가지고요.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주식. 일단은 주식은 이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꾸준하게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리합니다. 어느 정도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 좀 많이 올라갔을 때 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추세를 태워준 종목,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SK 하이닉스예요. IT 섹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목은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고, 신용등급이 상향이 됐죠. 그리고 4분기 실적 또한 괜찮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팔고 싶다면 뭐 파시고요. 뭐 그러면 뭐 NC소프트처럼 뭐 날라가도 뭐 저 할 말이 없겠죠. NC소프트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팔지 않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제 엔저의 2차 역습이다. 이제 원화 강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근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박 PD의 드리마의 처음 초창기에도 만도라는 그 자동차 부품군으로 이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저도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만도 같은 경우에 13만 원권을고로 다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엔저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호주에서 FTA 협정 타결이 되고 자동차 주주가 이제 수혜를 받을 거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자동차 부품군이나 완성차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 일단 지수가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을 때는 어떤 섹터에서 제일 많이 빠졌느냐 이 섹터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완성차 쪽하고 자동차 부품 섹터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섹터가 반등이 나와야 시장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완성차 sek터 같은 경우는 기아차나 현대차는 지금 강보합권역으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단 만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3만 한 4,500원 이 정도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게 되면 저점이 깨졌느냐 깨지지 않았느냐 이 부분들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만도 같은 경우도 전날의 저점은 아직까지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자동차 부품 섹터들 보게 된다면 뭐 현대위아라든가 이런 종목, 현대모비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짧게 끊어놓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접근이 가능하겠죠, 충분히. 네. 그러면은 이제 멘토님은 완성차보다는 부품주에다가 힘을 더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앞으로도 이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의 경쟁 구도가 상당히 좀 치열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부품주는 약간 좀 예외가 될 수가 있는 게 현대기아차만 부품을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다변화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눈여겨보는 부품주에 대해서 짧게 코멘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뭐 누누이 좀 말씀을 드리지만 만도라든가 아니면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뭐 많이 빠졌으니까 성우 하이텍 같은 종목군들도 좀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성우 하이텍 가격적인 접근 방법 짧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16,0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6,000원 이하권역에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손절 짧게 한 2%, 3% 잡고 그 접근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절반의 좀 되돌림이 있을 겁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6,000원대 후반권역 한 16,600원에서 16,700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아마도 저항대로 좀 부딪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매수 관심가는 16,000원 이하에서 목표가 한 16,600원에서 16,700원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훈 멘토님의 AS를 듣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말씀하시기를 한 15% 정도 이익을 내보자 67,000원 이 부근이 올라간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종호 PD님은 혹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으신지요? 더 갖고 가고 싶은 욕심은 없으신지요? 근데 지금 제 포트를 보시면 네. 그 현금 비율이 되게 작습니다. 한 주식 보유량이 한 80%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님도 그렇고 정재훈 멘토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신 게 지금 장이 불안하니까 좀 현금 비중을 높이자고 하셔가지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재훈 멘토님이 이렇게 해주신 대로 한번 따라보기로 지금 결심했습니다. 일단은 불안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불안한 부분들보다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한 6종목, 7종목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 종목만 비중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면 일단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면 잘 올라가는 주식에 좀 더 비중을 늘릴 수가 있고 좀 조정을 깊게 받는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금 비중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이러기에 약간 좀 어려움, 애로사항이 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말장에 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미국 시장이 일단 실업률 발표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장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시초가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차익을 해놓고 현금을 늘렸다가 다음 주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칫 욕심낼 수 있는 박종호 PD를 정재훈 멘토님께서 잡아주고 계십니다. 한 종목에 너무 많은 비중을 갖고 가면은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는 한 15% 정도 덜어내서 현금 확보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종호 PD님, 저희 캠핑 가야 되잖아요. 여자친구 없으시니까 정재훈 멘토님 그 두 귀여운 쌍둥이들과 함께 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종목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일단 이번 주에는 정말 종목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 장도 너무 힘든 상태고 외인들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렵기도 했는데요. 근데 지금 한 가지 포인트가 그 엔저의 2차 공습 시작된다. 엔저의 역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엔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내수 종목 안에서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을 관심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에서 어느 만큼 성장성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제 엔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수 안에서 있는 종목. 마지막은 중국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 요 세 가지 부분을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일단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수주도 약간 부진했었고 그 다음에 선주 부분이 약간 지연되면서 실적이 약간 안 좋았었는데요. 근데 이 선주 문제하고 실적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4분기부터는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의료산업 이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가 절감인데요. 일단 베트남 쪽에 공장을 신설하면서 원가 절감에 나섰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서 인건비 절약 이 두 가지로 인해서 4분기 실적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영업무역을 관심 종목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영업무역이 참 좋죠. 일단 지수가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은 참 잘 골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잘 빠져나가가지고 네. 일단 갑자기 때로는 좀 급락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참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엔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도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좀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엔화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크게 영향을 좀 받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보게 되면 IT 섹터라든가 자동차 섹터, 즉 경기 민감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내수 섹터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 4분기 성수기로 좀 진입을 하고 있고, 연기금 또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멘토님 지금 영업무역을 지금 매수를 한다면 적정한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느 정도 나오면 좋을까요? 우선적으로 다음 주에 저는 한 번쯤은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오늘 매수는 못하더라도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36,500원에서 36,000원 정도 이 하단권역에서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간대가 박스 구간으로 좀 진입이 돼 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 박스권역을 탈피를 해주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36,500원에서 36,000원까지 한 번쯤은 더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을까, 좀 눌림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일단 요 자리대를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종목 영업무역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절반 정도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한 38,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7,650원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 39,000원 정도 일단 목표가를 좀 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35,000원이 이탈되면 손절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실 거라면 비중은 일단은 좀 10% 정도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영업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종호 PD의 관심 종목이었죠. 매수가 36,000원에서 36,500원 정도,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5,000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는데, 정재원 멘토님께서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조금 더 천천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옵션 만기일 이후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혹시?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출렁일까요? 있습니다. 네. 출렁거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그럴 자리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어느 정도 고가권역이 왔을 때는 고점이 왔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듯이 여전히 박스다. 여전히 박스권역이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두 가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빠지면 내수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경기 민감주들, 수출주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시장이 빠지면 좀 내수 쪽에, 시장이 올라간다면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의 말씀을 듣고 박종훈 PD님 어떤 결정하실 건가요? 저는 시장이 빠지니까 네오 섹터를 오늘 편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들고 나오신 종목 영원무역을 10% 편입하시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재훈 멘토님 혹시 관심 가지시는 종목 들고 나오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주말장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좀 매수를 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다음 주에 그때 매수 관심 사인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박종훈 PD의 최종 포트폴리오 영업무역을 담은 최종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박 PD의 드림하에 오늘 최종적으로 영업무역을 10% 담았습니다. 한국가스공사 30% 담겨 있고요. 한스바이오메드 15%, SK하이닉스 15%, 실리콘웍스는 10%, 이녹스 10% 담게 됩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15% 포트폴리오 구성하게 됩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현재 2%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죠. 한 67,000원 부근에서 50% 이익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스바이오메드는 강력하게 홀딩 10%의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영업무역을 담겠습니다. 매수가는 36,000원에서 36,500원 부근에서 목표가는 39,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사랑해주고 계신 박 PD의 드림하이, 오늘은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은 박 PD의 드림하이 서울경제TV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정재훈 멘토님께서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을 남겨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신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PD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